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현대와 신세계가 동시에 이 도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축구장 58개를 합친 크기의 쇼핑몰, 더 현대 서울보다 1.5배 더 큰 백화점이 들어선다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7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 하나 없던 도시였습니다. 매년 4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새 나가고 젊은이들은 즐길 거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죠. 그런데 지금 1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대 직장인 이 씨는 주말마다 KTX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신세계였죠. 딸아이 생일 선물로 괜찮은 옷 한 벌 사려면 광주에선 방법이 없었거든요. 왕복 4시간 교통비만 5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이 쇼핑하러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서울 코엑스, 대전 신세계, 심지어 부산 센텀시티까지 원정 쇼핑을 다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400억 원이라는 돈이 광주 밖으로 새 나갔어요. 지역 경제로 봤을 때 이건 재앙 수준이었죠. 단순히 돈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20대 청년 김 씨는 친구들과 주말에 놀 곳이 없다고 토로했어요. 카페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영화관도 낡았고 쇼핑몰은 90년대에 멈춰 있었죠. 결국 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쇼핑과 문화시설이 없는 도시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상권은 더 죽어갔고 도시는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악순환의 골이었죠. 지역 상인들조차 한숨만 내쉬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소비가 줄고 가게 문 닫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즐길 거리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 광주는 몰락의 길을 걷는 듯 보였어요. 광주시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지개벽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복합 쇼핑몰 빅4를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광주 북구 임동,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바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있던 자리예요. 한때는 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던 곳이지만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잊혀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적만 30만 제곱미터, 엄청난 땅이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챔피언스 시티라는 이름의 거대 프로젝트가 들어섭니다. 규모부터 압도적이에요. 총 사업비가 4조 원입니다. 단순히 쇼핑몰 하나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주거, 업무, 쇼핑, 문화 공간이 모두 한 곳에 들어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4,300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피스 타워가 세워지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거기에 특급 호텔까지 지어집니다.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드냐고요? 단순히 광주 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남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를 겨냥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쇼핑하고 여기서 숙박하고 여기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서울로 치면 여의도나 강남 같은 새로운 중심지를 만드는 셈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광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말합니다. 낡은 공장지대가 최첨단 복합도심으로 탈바꿈하는 거니까요. 경제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챔피언스 시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더 현대 광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2028년 문을 여는 게 목표인데 이게 그냥 평범한 백화점이 아닙니다.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가보신 분들 계시죠? 2021년에 오픈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SNS에 인증샷 올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백화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들어서는 더 현대는 그것보다 1.5배 더 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미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더 현대 서울을 압도하는 규모인 거예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기존 백화점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체험형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하러 가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설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헤르초크 앤드 메롱이라는 세계적인 건축거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유명한 새둥지 경기장 만든 사람들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예술 작품인 거죠.
현대백화점 그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광주를 단순한 지방 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국구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북구를 선택했다면 신세계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서구 광천동입니다. 이곳이 어디냐고요? 광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바로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 터미널을 거쳐갑니다. 호남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통의 심장부인 셈이죠. 신세계는 바로 이 터미널 부지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더 그레이트 광주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로 한 거예요. 투입되는 돈만 2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요. 터미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리는 겁니다. 버스 타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 공간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럼 지상에는 뭐가 들어서느냐? 업무시설, 문화공간, 호텔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을 3배 규모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광주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신세계 광주점인데 그걸 3배로 키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버스 타러 왔다가 쇼핑하고 영화 보고 호텔에서 묵고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을 극대화해서 도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신세계는 이미 대전에서 이 모델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광주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신세계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미널 재개발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입니다. 위치가 어디냐고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예요. 이미 관광지로 알려진 곳인데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을 짓는 겁니다. 연면적이 41제곱미터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58개를 합친 크기예요.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스타필드 고양이 있잖아요.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큰지 한 바퀴 돌면 다리 아프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광주에 들어서는 스타필드는 그것보다도 더 큽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단지에 들어선다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쇼핑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면서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휴양과 레저가 결합된 형태예요. 가족 단위로 와서 하루 종일, 아니 1박 2일 묵으면서 놀 수 있는 체류형 복합 쇼핑단지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타겟도 다릅니다. 광주 시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듯이 광주 어등산에 놀러 오는 겁니다. 신세계그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호남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투자가 광주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광주광역시가 추산한 수치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복합 쇼핑몰 3곳이 모두 완성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총 16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16조 원이면 광주시 1년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 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이 운영되면서 계속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어떨까요? 직접 고용 인원만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만 명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광주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었잖아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거죠. 유통, 서비스, 문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리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죠. 식당, 카페, 편의점 할 것 없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긍정적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게 세수 증대로 이어져서 결국 광주시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광주일까요? 현대와 신세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겠죠.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광주의 인구는 약 150만 명입니다. 부산이나 대구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광주는 전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소비 거점 도시거든요. 전남 인구까지 합치면 303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 전북 일부 지역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광주 시민 1인당 연간 소비 지출액을 보면 부산이나 대구보다 높아요. 돈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구매력은 충분한데 인프라가 없어서 돈을 타 지역에 갖다 바쳤던 겁니다. 기업들은 여기서 기회를 본 겁니다. 대전 신세계의 사례를 보세요. 충청권 소비를 독점하면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광주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메가 쇼핑권의 중심지로 만드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광주 사람들 소비력은 원래 높았습니다. 다만 쓸 곳이 없어서 억눌려 있었던 거죠. 이제 터질 겁니다. 유통 공룡들은 바로 이 잠재된 화력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바로 교통입니다. 지금도 광주 도심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특히 북구 임동과 서구 광천동 일대는 지금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형 쇼핑몰 3개가 동시에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말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몰려들 텐데 도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죠. 광주시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올해 도로망 확충에만 1,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도로를 넓히고 새로운 우회도로를 만들고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도로만 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 급행버스 BRT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개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아무리 좋은 쇼핑몰이 있어도 가기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접근성이야말로 쇼핑몰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광주시로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인 셈이죠. 교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예요. 사실 광주는 이 부분에서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과거 몇 번이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어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망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이 죽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광주 상인들의 우려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30년간 이 골목에서 장사했는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광주시가 뭘 했느냐? 복합 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기업과 지역 상인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내에 지역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입점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대기업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상생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대기업만 살찌우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습니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15년 광주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시민들 의견이 갈렸어요. 결국 당시 광주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 거죠.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주는 오랜 기간 정체됐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앞으로 나가는데 광주만 제자리 걸음을 한 거예요. 20대 대학생 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광주를 노잼 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주말에 정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은 변화를 원해요. 과거의 정체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대형 쇼핑몰 유치에 찬성한다고 나와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불편함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신세계의 대규모 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 겁니다. 시민들의 갈망과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광주는 지금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꿀잼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쇼핑몰이 생긴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광주가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 도시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광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쇼핑몰 몇 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와 신세계가 호남권의 잠재력을 믿고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만큼 광주의 미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기업의 혁신, 그리고 광주시의 행정력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던 광주가 이제는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쇼핑의 성지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년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